우리가 말을 할 때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네. 저 사람이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말과 감정은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말은 그냥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근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화에 방해를 끼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불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8, 90%는 이제 불안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화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열등감 이런 경우도 대화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면 안 돼. 나 부족해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이런 거 되게 멋있어. 근데 이게 이제 대단하다는 쪽으로 열등감을 없애려는 쪽이고, 반대로 이제 좀 소극적인 분들은 그냥 소심해지는 거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 내가 식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으면 이제 대화에 계속 방해가 되는 거죠. 아까 뭐 열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의 말하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외로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외로움을 좀 심하게 앓고 있다가 갑자기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갑자기 막 무슨 단계를 다 건너뛰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완전히 쏟아내버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이제 당황하는 거죠. 나는 그 정도로 너와 아직 친밀감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 하면서 또 멀어지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외로워지는 이런 케이스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의식은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도 나를 낮게 평가할 거다라고 너무 쉽게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눈빛이 안 좋아, 저 사람이 나한테만 안 친절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특히나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서는 그 약간 정서적 안정성이 낮고 신경성 어떤 성격 특질이 좀 높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신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동도 사실은 뭐 자극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을 내 마음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례하다 혹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여러분이 이제 로또에 당첨돼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당첨금을 받으러. 누가 어깨빵을 했다고 쳐봅시다.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저번 주 당첨 번호였던 거야. 그래서 나왔더니 누가 쳐다봐도 기분 나쁘겠죠. 그게 이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이제 로또에 당첨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여유롭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도 좀 덜 해석이 되는 거죠, 나쁘게. 그러네요. 그 순간에 나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 되겠네요. 저는 어떤 경우에 심리가 대화를 방해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조언하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약간 안에서 반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탁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건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심리 상담 같다, 그죠?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약간 인정 욕구가 있는 분들이 하는 조언은 확실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난 조언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가 더 큰 의미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너 이거 문제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사실 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뭐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겪은 걸 바탕으로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비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은 정말 애정을 갖고 조언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권유에 대한 존중,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애잔한 마음도 들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충분히 저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저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 하면 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어떤 안부를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니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좀 윈윈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좀 충분히 들을 상태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공감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하다가 준비가 되면 그때 나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줘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들 다뤘잖아요.
피해의식이나 상대가 무례해,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내가 느낀 감정을 스스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상처를 입으면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쪽만 생각해요. 그냥 무시 안 당하려면 성공해 라는 말 제일 싫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공 못하면 무시당해도 된다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 무시를 받으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을 보듬어줘야 그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졌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 네가 이 사람의 이 표현을 들어서 상당히 슬펐구나, 상당히 화가 났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고, 위로는 내가 진짜 소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준다면 나는 뭐라고 이 친구한테 위로를 해줄까 라는 방식으로 나한테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누가 좀 무시하는 말을 이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저라면 위로를 해준다면 너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 너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박차고 뭐 화를 내고 못 나온 것도 다 이해가 된다, 그 너를 다 이해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자, 연락 와도 그냥 씹자, 이런 식으로 진짜 친한 친구처럼 그 감정을 돌봐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왜 우리는 친구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자기한테 위로한다고 하면 되게 어색하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되게 잘해요. 친구한테 하듯이 하면 된다.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그냥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상처를 받거나 내가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잘 나를 다독이면 좋겠지만 간혹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뭔가 날카로운 말을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동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약간 선을 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슬퍼,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수동 공격은 뭔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도 뭔가 이 반성을 하고 싶어도 반성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 마음 상태도 좀 건강한 상태로 대화 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피해의식이 생긴 이유는 내 안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약간 평온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감정이 쌓여있는 것도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평소에 좀 나의 감정이 막 켜켜이 쌓이지 않도록 잘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체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이 보통은 어떤 욕구들이 좌절돼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좌절돼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이제 감정 상태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내가 나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냐, 아니냐, 그리고 나를 좀 가스라이팅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말들이 맞느냐, 그러면은 좀 피하는 게, 전 항상 이제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지와 무슨 마인드셋으로 극복해서 저 불편한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필수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굳이 대화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멀어질 수도 있는,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챙기겠다, 나의 가치를 항상 보호하겠다라는 태도가 있어야 이 대화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 상대를 고르는 것도, 대화 안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도 다 나를 이제 챙겨야겠다는 태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좀 다스리고 다독이고 우리를 좀 알아주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나를 잘 지키면서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는 이제 나의 어떤 가치, 나의 감정 이런 게 다 드러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무슨 기술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한 2차, 3차인 것 같아요. 결국 가장 에센셜한 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네, 그렇죠.